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항상 이 전부터 연극에 너무 관심이 있었고 꿈이었었는데 지금은 취미로밖에 할 수 없는 연실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가입하셨죠 어제? 한 4일, 5일 정도. 가입하자마자 바로 예, 끝단에 놀러 오는. 어디 사세요? 오목천동. 아, 수원. 이훈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말라고. 네? 불러야 돼. 저 뮤지컬 지망생이라. 이러면 하시면 하반기 같이 되겠네. 하셔야겠다. 뮤지컬 이 하반기 하거든요. 네, 생각 중. 생각 잘해보세요. 나 은수 중에 하면 나도 할래. 왜 아, 갑자기? 그래, 자, 시간 됐으니까 얘기 좀 서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문화산책. 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여름에 이 칸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산일로 한번 엿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카페 게시 카페 게시된 글들은 다 읽어보신 분?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왜? 올라온 걸 못 봤어요. 올라온 걸 못 봤다고? 네. 너는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봤다고? 전 운영진이 아니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 은영진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어떤 올려놨잖아. 걸? 저 관련된 거. 극장 아, 그거 합니다. 읽었습니다. 은수님도 보셨어요? 네,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네. 멋지다. 괜찮았어, 맞네. 그때 이런 관심 있는 우리 시립다운에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지. 어떤 분이지? 그렇지. 일단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예요. 올해 우리가 이제 극단 메카니가 10년 된 10주년인데 10년을 맞이하자마자 작년부터 불거졌던 이 건물주와의 갈등이 결국 이제 극복을 못하고 이사를 하는 걸로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건물주 대행이 와가지고 한동안 나랑 또 미팅도 좀 해고 어떻게 이제 이사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좀 더 박차를 가하면 5월 중에는 의사결정이 될 것 같고 결정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이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연은 다 합니다. 6월 말까지 공연을 다 하고 7월 초까지 7월 2일까지 이게 대관이 있어가지고 대관팀까지 이제 공연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사는 우리가 7월 8일 날 잠정적으로 이사를 할 겁니다. 근데 7월 8일에 이사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6월 달에 지금 옮겨야 될 극장을 이제 극장으로 다 꾸미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원호가 10주년 우리 할 때 있었나? 저 팔로 때 들어왔어요. 8로 때 왔나? 네. 언제요? 10년. 아, 8로 때는 10주년인가? 그러면 10주년 때 왔었어? 우리 그 기념식 할 때? 기념식. 저 그때 아마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못 왔어? 네. 그럼 우리 저기 PPT 먼저 좀 볼까? PPT. 없어요. 아, PPT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극장을 옮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극단 메카니를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며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에 대한 방향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맞을까? 에 대한 퀘션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은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극단을 운영하면서 단원제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입할 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단원과 정단원
그리고 이제 특별단원, 그래서 단원제로 이제 등급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극장을 바꾸면서 단원제가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된 회원들 중에서 저기 작품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작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참가 작품료를 내고 이제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일단 방향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일단 여러분하고 얘기 좀 나눠보고, 혹시라도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운영상에 그 얘기들을 한번 듣고 싶어서 좀 자리를 만든 거고요. 일단 우리가 10년을 어떻게 왔는지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끝단 메카니를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되면 딱 떠야 되는데 열심히 시간 끌었는데 지금. 그죠? 혼자서 시부린다고 지금 한 20초 끌었는데 다들 시간 났어요. 내가 하나도 안 듣고 지금 하늘 바뀌는 거 보고 있는데 공개가 안 됐다 진짜. 그런데 저기 카톡 연결 안 돼서 그런가? 애는 다운 받았는데 뭐가 안 열리네. 안 열려? 빨리 안 열려? PPT가 여기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카톡이 안 열려? PPT 파일이 여기서 잘 안 열리는 것 같아.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고. 간단하게 오픈되기 전까지 잠깐 설명을 하면 안 열려? 일단 그걸 다음 기다려주세요. 응? 기다려주세요. 아까 그거 다운받은 거를 뭐 풀어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 뭐 PPT야? 이거 없네. 아니 아까 다운받은 거를 아직 구글 다운 안 PPT 됐나? 에서 근데 구글에서 켜봐봐.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카톡에서는 안 열려? 카톡에서 그 다운 받았는데 여기 컴퓨터에 PPT 관련 열 수 있는 파일이 없나? 우리 10주년 때 그거 깔려 있지 않니? 파일 찾기 해가지고 10주년 쳐봐. 아무튼 저기 그 컴퓨터에 노트북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파일이? 아니야 이거 프로그램이 없다. 문제는 뭐? 프로그램이 없어. PPT 프로그램이 없다고? 파워포인트가 없다고요? 그런 거 같은데요? 진짜? 한번 정리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뭐 없었나? 프로그램이 없다고? 적어도 더하기 더하기 해서. 그리고 파일 열기 왼쪽 위에 아니 왼쪽 위에 파일 열기. 벌써 파일. 파일이죠? 파일. 파일 쪽에서 가져. 업로드 찾아보죠. 바꿈.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최고. 내 저기 뭐야? 파일을 구글로 다시 불러줄까? 지메일로? 네. 지메일로 보내주면 되나? 이제 빠른 거지. 여기요? 경천이가 보니까 여기요? 아니요 기수 형이 그냥 다운받고 있어요. 다운받는 게 나는 제일 빠를 거야. 그럼 되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아유, 깨알같이 대사도 집어넣고. 네네네. 배우기 싫어서. 그거 할 때마다 틀리잖아요. 간담회랑 전혀 상관없는 특화대야? 내꺼. 오늘 해보라 자체. 진짜 소품. 소품이었어. 모델리스트의 소품 뭐였잖아. 자연스러운 거야.
카드까지 준비하신 줄 네. 바지랑 이어지는. 갑자기 와이파이 있어요. 여기 와이파이도 있었어요? 와이파이 됩니다. 몰랐네. 별로 안 써봤어. 근데 연결 안돼 있어. 인터넷이 되게 신기해서. 와이파이가 되니까 노트북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처음 알았어? 니올 때부터 있었어. 그래요? 응. 언제부터지? 안 가르쳐준 거예요. 니 고3 때부터. JPG로 단톡에 올렸는데 무엇을? 사진 파일을 아, PPT를 PPT야? 캡처해서 아 그래. 아, 이거 몇 개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다야? 그래, 몇 개 안 돼. 야, 저 그냥 카톡으로 달라. 카톡 연결해가지고 그림 올리자. 내가 일단 앞에 4장 올렸고 나머지 올릴게요. 얘기하면서 올리면 되지 뭐. 이소파? 이수야? 카톡 열어. 카톡에 그림 파일 올라가 있대. 운영진 방에 그냥 그림을 올렸어. 뭐야? 아니 저 위에 눌러있어요. 아니. 그렇지. 방법을 찾으면 어쨌든 올해가 2013년 우리가 그 메카닉을 시작한 이후로 딱 10년 되는 13년 2월에 이제 5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 5명이 지금 카페 가입 회원수가 지금 960명 정도 10년 만에 기업 수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질적으로, 양적으로. 네, 다음. 끝단 메카를 만든 목적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꿈을 꾸는 자, 그 꿈을 이뤄보자. 혼자서 연극이라는 작업이 혼자서 꿀 수 없잖아요. 그죠? 혼자 꾸되 실현하기가 어려운 장르이긴 한데 그걸 이제 같이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꿈을 한번 실현을 해보자. 그리고 분명히 나랑 똑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국내에, 이 수원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꿈을 실현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죠? 네. 네, 다음. 그래서 과거의 10년을 보면 10년 전 우리 과거의 모습은 13년 2월 5일날 강다짝에 장단을 했고 장단 멤버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연출자 1명, 배우, 남녀 배우 1명, 작가 1명, 그리고 기획하는 저 이렇게 5명이 시작을 했고 그래도 5명이 알차게 자기 역할들을 다 갖고 있었죠.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자기에는 진짜 그 창고 연습장 빌려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연습장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우만동 지하에 한 15평 되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대도 만들고 연습도 하고 아카데미도 열고 거기서 거의 한 13년부터 15년 한 2년 동안 그 지하를 갖다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현재 카페 회원이 지금 960명에 달하고 있고 현재까지 130명의 정당원이 배출이 됐습니다. 정당원들이 배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다른 극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연결 접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메카니를 통해서 정당원 활동을 했던 멤버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15년도에 이 소극장 놀이터를 개관을 했죠. 15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54회 그죠? 사진풍기 지금 54회지? 네. 55회. 55회야? 네. 55회 정기 공연, 공연을 좀 진행을 했고 작품 수로는 지금 47개 작품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47개니까 1년에 거의 5개씩 작품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엄청난 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수치를 보니까 그렇구나 하겠지만 일반 전문 극단에서도 하기 힘든 공연 수와 횟수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해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년 연간이 공간을 참 저기 사용한 사람들이 한 4,000명 이상 돼요. 물론 이건 복수입니다. 4,000명이 다 다른 사람 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방문했던 실제로 사용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해보고, 그리고 매년 우리가 특강을 하면서 전문 배우들도 모셔가지고 특강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연극 전문가들 모셔가 특강도 하고, 그리고 뭐 분장, 조명, 음향 이런 어떤 기능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 특강도 하면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24년부터 작년에 진짜 최정점을 찍었죠. 어쨌든 대회에서 상을 탄다는 건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대상. 네. 전국 근로자 연극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 올림피아드 대회, 그리고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스토링 대회에서 내가 이걸 개인적으로 나가가지고 참석하고, 그리고 연극제 본선도 우리가 벌써 이제 매년 단골로 우리가 지금 진출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본선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이관을 했었죠. 대학로. 이관은 돼서 뭐 연극제 5관왕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에 실적이 아주 알찬 어떤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현재의 우리 극단이 갖고 있는 이제 위기를 한번 공유를 하고, 이 위기를 좀 타파할 수 있는 아이들을 정말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는 차원의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21년도까지는 적자를 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극단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면서 극장이 받으면서 적자를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거든. 내가 매년 한 500 정도에 깨졌던 적자였는데, 작년에 이제 적자가 딱 틀어졌죠. 작년에 적자 나오면서 제가 올 상반기에 제 사비도 지금 한 300 정도 극단에 운영비로 이제 300이 들어갔고, 이제 돈 날 데가 없는 이제 진짜 다시 또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자고, 가장 큰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서울대 올림픽가 이제 올 6월에 이제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나온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7월 8일 날 이제 이사를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어떤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정단원이 운영됐던 게 한 20명에서 25명에서 30명 정도는 정단원이 계속 운영이 됐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정단원 회비가 4만 원이죠, 그죠? 그죠? 네. 4만 원이다 보니까 월 회비가 보통 한 달에 한 100에서 한 120 정도는 회비로 충당을 했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극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메꾸고, 또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작비를 만들면서 메꿔 오고, 그런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정단원 인원수가 지금 몇 명? 5명입니다. 5명이에요. 올해 연초부터 정단원이 5명이면 회비로 따지면은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의 자원을 가지고 지금 4개월을 끌고 온 거거든요. 4월 달까지. 그러니까 극단이 현재 여기 극단이 월세가 지금 120만 원이에요. 세금 포함을 해서 월세 120만 원을 관리비 포함하고 월세 부가세 포함해서 120만 원을 내고 있는데, 현재 정단원 수가 감소를 하면서 이 회비조차도 월세조차도 이제 내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극장을 다시 빚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카페에 극장 이전에 따라 가지고 예상 비용이 얼마입니다라고 제가 게시 올린 거 있어요. 혹시 다 보셨나요? 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자원을 제가 확보한 게, 여기 이제 임대료로 잡혀 있는 보증금 잡혀 있는 1,000만 원하고, 그리고 이 건물주가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이사 비용을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 1,00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이제 거기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6월 달까지 공연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
한 150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60 얼마였지? 그러니까 사회 공연을 했는데 지금 60만 원, 마지막 공연 남은 거 해도 한 70만 원 정도. 거기 3개월 되면은 37, 20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여기 티켓팅 비용으로 수익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건 총 2,200인데 문제는 4월, 5월, 6월, 3개월에 대한 월세를 내야 돼. 이게 36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사 비용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로 까먹으면 우리가 이사할 수 있는 자원이 채 2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나와요. 혹시 카페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극장 그 예상 비용 있잖아. 그것 좀 올려줄 수 있겠어? 어떤 거 올리셨나요? 저 메뉴의 거 아닌가 싶다. 아닌가? 그 밑에 건가? 단원들에게 읍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안 보이나? 올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상 들어갈 게 지금 계약을 한 장소가 보증금이 1,500이에요. 1,500이고 지금 우리 갖고는 2,000에 1,500이니까 500이 남죠. 그래서 500 가지고 이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저기 뭐 철거하고 뭐 하는 비용에 이사하는 비용 이렇게 하면 아마 500원 정도 저기 떨어질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여기 샤시 뭐 바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메뉴에 있는 거는 실제로 다른 공간에 대한 예상 비용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가벽시고 바텐 객석 뭐 바로 흡음 극장 공사하고 뭐 이게 아마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300, 400, 한 1,400 정도. 그래도 결국은 한 1,400 정도가 지금 현재 필요한. 왜냐면 이거는 바텐, 객석 그리고 가벽 이런 것들에 대한 공사, 내부 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아마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극장을 내가 처음 만들 때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게시된 거 보니까 한 1,700 정도 들었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기초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 그 외에 이제 나중에는 또 계속 들어갔지 뭐 물품이고 뭐 이런 거 다 추가가 다 들어갔겠지만 최초 공사 비용이 한 1,700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예상하면은 아마 지금도 아마 그 정도 가격이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극장 만드는 거는 뭐 제 소명이기도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도 이제 자원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월세가 150이고 관리비가 16만 원에서 한 달에 166만 원이 나가요. 여기는 120만 원이었는데 그 옮긴 데는 166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166만 원을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 운영진들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운영진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운영진하고 고민을 하면서 가장 큰 거는 자, 극단에 운영되는 시스템을 이제 바꾸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 운영진이 개편된 거는 게시를 한 걸 다 보셨죠? 안 봤나? 연호? 어떤 거? 운영진 개편된 걸 봤어? 네이버 카페요? 저 요즘에 못 봤어요. 아, 요즘은 못 봤어? 네. 저걸 믿고 가야 되나? 믿고 가시죠. 그래서 지금 6개 운영진, 6개 팀으로 했던 운영진을 지금 2개 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2개 팀이 축소를 했고 2개 팀 내에 이제 파트 혹은 차장 형태로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는 형태로 지금 개편을 했고 이건가? 그래요. 그리고 현재 각 회의 때 이제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조직을 1차적으로 종지를 했고 현재 공석이 되어 있는 자리에 올해 말까지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까지 각 팀장들이 결정을 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면 돼요. 아름이 잘 하고 있지? 그래요.
눈빛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는 1차적으로 이제 팀을 그렇게 구성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회원제냐 아까 잠깐 어필했던 회원제냐 아니면 단원제냐 그거 하면서 단비를 어떻게 변경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적어놨는데 좀 내려볼까요? 단비 내용이 어디 갔어? 다음 페이지. 회비를 이제 개편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회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현재 운영진들이 회비 2만 원을 내고 일반 정단원들은 회비 4만 원을 내고 있고 그리고 특별단원이라고 해서 그 특별단원은 정단원이 아닌데 작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작품에 참여하는 그 기간 동안 참가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가 지금 6만 원이에요. 그래서 단지 이제 정단원에 대한 메리트는 있겠죠. 캐스팅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라든지 이런 정단원의 메리트가 있는데 세 가지로 답의를 재정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정단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단원들이 그걸 잘 못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단원 횟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20명에서 30명 정도 운영되는 정단원수가 지금 6명, 5명으로 줄다 보니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 한계에 봉착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전 회원제로 해서 극단 메카니에 가입을 하고 참가하는 사람들, 가입한 사람들은 일단 회원제로 월 회비를 받자. 월 회비 1만 원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960명인데 최소한 20%만 정도 돼도 120명. 그죠? 96명 시작하면 120명 정도 되겠죠. 180명이나 200명 정도 된다고 보내야 되나? 180명 정도 되면 그럼 최소한 20%만 우리가 이 회원제로 운영이 돼도 월세는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월세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사람 보고 200만 원 내라 하면 120만 원 내면 도저히 못 내지만 여기 가입한 사람들한테 월 회비 10,000원을 내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해서는 충분히 어그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비를 10,000원씩 그리고 단지 작품이 나와가지고 참여를 할 때는 그때는 작품 참가비로 이제 10만 원을 하자. 보통 우리가 작품을 하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준비부터 공연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작품 참가비를 갖다가 받아서 그걸 이제 제작비로 충당하든 아니면 작품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든 그렇게 활용을 하자라고 지금 정의를 좀 한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자원을 그러니까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극단 내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특강도 하고 있고, 그리고 희곡이 읽게 돼가지고 일반적인 단원들한테 오픈된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놀이 프로그램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뭐라 그랬나? 원클래스 프로그램에서 원데이 클래스 오케이 원데이 클래스 해가지고 그냥 만나서 재밌게 놀자 해서 놀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재원을 좀 확보할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고 여기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서 지금 얘기한 거에 이거 아니라 좀 더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호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나눠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궁금하거나 그런 점 있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회원제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당원제에서. 바꿨을 때 바꾸는 주된 요인이 극장 운영비를 충당하려고요. 결정 확보지. 네, 바꾸면은 충당이 돼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이게 여러분들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단원제라고 내가 지금까지 주기적게 극단을 만들고 끌고 오면서 단원제라고 내가 고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극단은 단원이야. 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원이면 내 식구고 우리 식구고 그래서
좀 더 페미니즘으로 나는 이걸 운영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야지 좀 더 돈독해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도 만들 수 있고, 난 그런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단원제로 내가 저기 고집을 하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단원제로 내가 갖고 있는 건 완구 내 생각이더라고. 예, 이거 완구 내 생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트렌드는 단원이다 우리 식구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어떻게 즐기고 내가 무엇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중심적인 자기 사고가 많이 중심을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난 그걸 좀 틀어주고 싶었거든. 그래도 우리가 단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더 틀어주고 싶었던 건데, 그 트렌드는 난 지금까지 못 쫓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꿔서 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완전 바뀐다기보다는 제가 저 아이디어를 내서 좀 보충을 하자면, 그러니까 월 10,000원 정도면은 어떤 극단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내므로써 약간의 뭐랄까 책임감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지 않나. 왜냐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할래니까 할래 하면은 사실 극단 메칸의 소속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저기 다 소속돼 있다. 그냥 약간 이 작품만 할래. 약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나름의 조금 더 소속감도 있을 것 같고, 그 10,000원 되게 작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 10,000원 내면서 극단 나는 단원제를 버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단원제인 거를 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10,000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참여할 때는 다른 데를 청구를 많이 했는데 다른 데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가기에도 너무 비싸고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한 월 10만 원 정도씩이면 그래도 우리가 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체 어쨌건 그런 소속감 플러스 돈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의견을 병찬이 말대로 과연 20%가 200명 정도가 정말 배움자로 가입할까요? 물어보면 나도 솔직히 퀘션이야. 근데 난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극단에 가입을 했어. 특히 우리 우수님은 이제 오늘 처음 왔으니까. 저 오자마자 너무 무거운 주제. 가입을 했어. 근데 우리 저기 회원제로 월 회비 10,000원을 받아 유지가 돼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회원제로 월 10,000원. 월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만큼의 큰 가치가 있는. 어쨌든 뭐 10,000원을 내면 극장을 사용하는 데는 자유니까. 왜냐면 회원들은 어쨌든 극장 사용하는 데는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 연습이든 아니면 공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갈 생각이에요. 그 정도면 10,000원 메리트는 난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궁금한 게 뭐 같은 단원이 있을 때 10명이라고 쳤을 때 지금 단원제랑 회원제 월 수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월 회비는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비교했을 때 그 회원제로 바꿨을 때 회비가 더 많이 걷어지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까 질문됐지. 여러분 회원제로 월 회비 월 단비 10,000원입니다 했을 때 10,000원 낼게요라고 극단의 유지 카페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뭐 하지도 않을 거고 관심만 있지 나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혹은 내가 안 하겠어. 라는 사람들은 카페를 탈퇴를 하겠죠. 네. 그죠? 탈퇴를 하겠죠. 그리고 탈퇴하지 않고 나는 뭐 지금 뭐 회비 떼고 내가 필요할 때 할래 해가지고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쓸데없이 막 900명 있는 것보다 진짜 할 사람들 이렇게 걸러내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900명을 다 관리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한 포인트는 정단원과 특별단원만 관리했거든요. 한 30-4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한 30-40명 정도의 정단원이나 특별단원들은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본 건데, 회원제를 넓혔을 때 과연 그 생각에 뭐 10,000원 정도 내가 극단 유지하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나는 200명 정도만 돼도 운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고 한번 해봅시다 한다면 저는 5월달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우리가 준비 단계고 공연하는 단계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회원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준 단원대죠. 해가지고 사람들을 한번 시범 계좌로 운영을 해보고 6월달이 지났을 때 과연 그 회비를 내는 사람이 200명이 안 된다. 혹은
뭐 최소한 160명이 돼야겠죠, 그죠? 최소한 160명이 돼야 될 텐데 160명이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 이전도 포기할 거고 극단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운영할 힘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160명인지 모르겠는 게 우리가 160명, 그러니까 그 10,000원을 그러니까 10,000원으로다가 하고 작품 참여비가 생겼잖아요. 작품 참여비가 1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랑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10,000원 내는 사람이 160명이 안 돼? 에이, 안 되겠다. 약간 이거. 그거는 내가 160명의 그 커트라인은 내가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커트라인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작품 참가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지금 어쨌든 사생활팀을 지금 모집 중이니까 여기 6월 달이면은 또 모집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집이 돼서 이 이론이 운영이 되면 최소한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자원이 확보가 되겠다고 판단된다면은 이제 가도 되겠죠. 네, 충분히 가도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될 정도로 또 그렇다 그러면 나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간담회가 끝나면 나는 이제 5월달부터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나도 해봐야 나도 알아. 하다못해 돈 빼기라도 되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더 내는 거 솔직히 난 안 아깝거든. 여태 다 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꼬르박은 돈도 있는데 내가 좀 더 낸다 해가지고 나는 아쉬울 건 없어요. 나는 이렇게 같이 노는 거 더 좋으니까 뭐 내놀고 싶어서 돈 내는 걸 뭐 그지? 그게 상관없는데 일단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일단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저는 질문이 네. 다른 수원에 있는 이런 저희랑 비슷한 활동을 하는 연극을 하는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직들이 우리 말고도 많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검증을 받은 거죠. 실제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 생각은 없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알아내야 되겠다. 이거 100% 회원제죠. 뭐냐. 이번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엠빵 하는 거죠. 우리 밥 먹을 때 엠빵 하는 것처럼. 그냥 프로그램제. 프로그램제. 네네. 그거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근데 그 극단이랑 좀 그러니까 다른 게 우리는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자라는 것이 결국 아까 얘기했던 작품 참가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작품 참가비로만 우리 메카니를 운영할 생각은 없으시냐? 작품 참가비로만은 운영이 안 되죠. 월세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보통 그런 극단은 극단이 없고 극장이 극장이 없고 빌려서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랑 의향이 아니라 아예 안 되네.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조금 차이가 뭐냐면 극장이 없는 데는 연습실을 빌리잖아요. 근데 연습실은 하루에 1시간에 빌려봤자 3만 원, 4만 원, 하루 빌려봤자 3만 원, 4만 원이에요. 뭐 5명 모여봤자 하루 그 연습하는데 뭐 2천 원, 3천 원도 또 꼴이야. 그럼 한 달 내내 해봤자 얼마냐? 6만 원, 7만 원이거든. 맞나? 11이면 2만 원. 다른 데는 제가 그래서 그 이 얘기를 종합해서 그 프로그램제가 아니라 학원제라고 제가 올려놨는데 그건 학원제입니다. 학원제. 학원이 극단을 운영해요. 네, 학원이 극단을 운영하고요. 학원에 딸려 있는 연습실을 여기 작품을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학원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싫겠네. 아니요. 그러니까 연습실 비용 자체가 걔네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네. 학원에 비는 시간에 직장인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우리 은수님이 직접 학원 했고 공연 참여해봤다니까 그쪽은 어땠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아이디어는 딱히 생각이 나는 거 없고 저도 그렇게 학원제로 참여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학원에서 배우면서 거기서 창작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동시에 거기에 참여를 한 케이스라 그냥 학원비만 내면은 그냥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한 달 학원비? 네.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학원비 40만 원. 한 달 40만 원. 두 명만 모으면 두 명. 근데 거기서 연습실도 다 할 수 있고 4명 있으면 월세는. 네 명 있으면 다른 학원에 있는 그 인원들이
매달 40만 원씩 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할 그렇겠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돌아가요. 학원제로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 같은 경우는 아까 목표 보여줬죠. 네. 목표. 네. 내가 왜 이렇게 빠듯하게 운영을 하냐면 어쨌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연극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배고픈 직업이거든. 나도 그렇게 배고팠고 했었고. 그나마 직장생활 잘 하고 있어서 돈 걱정 없이 내가 공연을 했었는데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전부 다 배가 고팠었어요. 실제로 돈을 여유 있게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해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제작비로 내가 따로 돈을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제작비는 내가 지원 사업을 어떻게든 따든 뭔 계절을 끌든 내가 그걸 따왔어. 따와가지고 제작비 다 충당을 했고 보전하면 내 돈 내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범위를 나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벗어난 거예요. 왜냐면 160까지 내 혼자 튕기기는 못하거든. 벗어난 거고 말 그대로 40만 원 내라. 우리 작품한테 40만 원 내라 하면은 내고 할 사람도 있겠지. 우리 극단에 한도되지 않고 아까 OTL? 네? OTL 맞나? 원 아니야? OTL인가? 아니 이게 여기 배우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OTR. OTR이나 이런 쪽에 우리 작품 하니까 장갑이 얼마? 뭐 있어요? 뭐 학원처럼 네, 하면 저기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리 되면 나는 뭐랄까 이게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못 누리는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기회는 중정하게 주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해볼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10만 원도 지금 되게 쌉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라도 지금 확보가 안 되면은 극장 이전조차 못할 정도 상황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학원제로 가고 싶은 생각은 나는 진짜 추워도 없어요. 그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내가 뭐 때문에 거의 한 3달간 운영진 회의를 했던 거 같아요. 극단을 어떻게든 그 단원을 어떻게 살리고 싶어서. 이게 스토리가 있구나. 네. 맨날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페밀리즘을 좋아하거든요. 같이 공연하고 만든 사람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라는 그런 끈끈한 것들이 나는 계속 극단 내에서 유지가 됐으면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원제로 바꾸는 것도 난 솔직히 많은 걸 내 가치를 많은 걸 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기분 나빠 나는. 왜냐면 이놈의 극장이 뭐라고 나 극장 안 하고 그냥 좋은 사람 10명 모아놓고 그냥 연극해도 좋은데 뭐 내가 이 극장 뭐 빠져내서 극장 만들려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조차도 뭉개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진들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비용이 아니면 40만 원씩 내고 오는데 작품하는 내가 10만 원 한다. 그 작품하고 싶은 사람들 그 돈은 그렇게 또 비싼 돈은 아니에요. 그죠? 네, 비싼 돈은 아니라서 한번 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 거지.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없나 더 안 혹시 나오더라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빗댔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추가돼가지고 운영하면 아마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 회비 낼게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극단 메카네가 존속이 되고 내가 극단 메카네 속에서 연극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그러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 그럼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혹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니즈를 충족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난 그 니즈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죠? 지금 얘기 나오는 조건은 이래. 근데 이 조건 속에서 과연 오게끔 만 원을 내도 안 아깝겠다고 할 수 있는 니즈점이 뭐가 있을까?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아이디어를 내주면 됩니다. 왜냐면 같이 살아. 이거 같이 살자는 거야. 내가 얘기해도 돈 벌어다 사는 거 아니고.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저기는 말을 안 하고 타이핑으로 말을 저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달라지는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00원씩을 내는 거는 다 동일하게 가는 게 어떤가 싶고 정단원을 버리지 말고 정단원에 대한
혜택적인 부분을 뭔가 우리가 정단원이 됐을 때 뭐가 좋은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정단원이 되면 도대체 누릴 수 있는 게 뭔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게,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정단원 시스템을 그냥 유지를 하는 건 어떤가. 뭐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단원의 혜택이 카페에 올라가 있는데 찾을 수 있겠어? 찾을 수야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무너져 있는 시스템이라서요. 그 정단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극단 내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하고 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해줘요. 참가하게 되면 50% 할인. 그리고 두 번째, 정단원 굿즈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카페 우리가 소소하게 만드는 배지라든지 수첩 이게 안 나더라고. 그런 굿즈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단복. 우리 극단 단복이 있어요. 이건 이미 해결했는데. 단복들이 있어가지고 그 단복을 또 50% 할인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게 큰 게 있고, 그리고 연극적으로는 우선적으로 기르시겨. 자기 실력하고 관계없이 정단원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작품에 우선적인 캐스팅이 되는 자격을 부여해줘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거죠. 지금 내가 말한 거하고 또 빠진 거 있나? 아니요, 다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정단원들이 봤을 때, 정단이라고 했을 때 1년을 유지하면서 정단을 있을 때 그게 나한테 뭐가 필요하지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단원 처음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단원을 한 케이스인데 저는 그 무슨 굿즈 본 적도 없고 그때 우선권 그때 배우 모집한다고 제발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정단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필요 없었고 그나마 와닿았던 거는 일반 단원이었을 때 6만 원인데 정단원이면 4만 원이다. 2만 원이 할인되지 않냐가 제일 와닿았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차피 계속 나 프로그램 할 것 같은데 그냥 전화하시고 하고서 전 들어오자마자 정단원을 했잖아요. 어차피 그거밖에 저는 와닿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사실 오픈을 한다고 해도 저 연극 아카데미 오픈해놨는데 댓글 아무도 안 달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 문자 사람 딱 2명 있었거든요. 딱 2명이에요. 근데 우리 10명은 돼야지 진행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정단원한테는 뭐 더 할인이 돼요. 뭐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안 해가지고 전 정단원 저 프로그램에 이 의미가 있나의 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캐스팅에 경쟁이 많아서 너 시작부인데 캐스팅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단원이면 캐스팅에 유리해? 그럼 나 정단을 할래. 이게 되는데 지금은 캐스팅도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 왜냐면은 정단원 중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실제로 캐스팅이 계속 빵꾸 나잖아. 그죠? 현재 우리는 캐스팅 빵꾸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정단원이 갖는 메리트가 전혀 없어. 뭐 굿즈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만든 거라서 구닥다리라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할인.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오픈을 해도 정단원들이 하고 싶어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 희곡익기라든지 특강이라든지 그지? 근데 남들은 특강도 아까 봤지만 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불렀어요. 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취소 인원도 확보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야. 되게 많은 걸 준비하고 프로 오픈도 했지만 실제로 여기 960명 중에 그걸 관심 갖고 미어터지고 막 손들고 와가지고 내가 먼저 신청했지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부족했어.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단원에 대한 혜택이 분명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다고 효과가 전혀 없는 거야. 왜? 안 해도 캐스팅이 비니까 정단 아닌 사람들이 내 6만 원 내고 하지 뭐 라고 나중에 또 합류하고 이러니까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지금까지 메리트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 캐스팅 우승으로 가는 거만 해도 얼마나 끝난 데서는 막강한 이게 권한이거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탐구하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못 누리는 거야. 왜냐면 피 터지는 캐스팅 싸움이 되면 당연히 그거에 엄청난 거지. 아마 다
정답을 하려고 그럴걸? 예를 들어 혹시 뮤지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뭐가 있어요? 저 미스터 뭐지? 미스터 마우스. 네 미스터 마우스. 미스터 마우스? 네. 그럼 미스터 마우스로 올라가. 네, 미스터 마우스 올라가니까 캐스팅 진행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기를 쓰고 제 캐스팅할 거 아니에요. 네. 하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명이야. 야 10명 중에 정단이 우선이야. 그럼 정단을 해 안 해? 당연히 정단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단하는 혜택은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거야. 10년 동안 하면서. 뭐 결국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본 게 다예요. 카페 안 보면 홍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적인 거. 아까 미선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디서? 갖다 지우셨는데 왜 찾다 지워 있나 나 안 봤는데. 홍보를 그 카페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원문화재단도 많잖아요. 막 홍보할 때가 뭐 페이스북이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막 인스타나 카페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 지인들만 해도 여기 극단이 있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줘서 알긴 했는데 수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소모임으로 가입하신 저분처럼 뭐 어디든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게 나쁘지 않나. 그렇지 않나. 뭐가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고민했었던 건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거리에 나가서 홍보했죠. 배우들 포함해가지고. 배우들이랑 다 같이 행궁동을 나가요. 그래서 30분, 1시간 정도를 티켓을 실질적으로 지어주고 극장 어디에 있다, 공연 몇 시에 한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홍보를 진행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주기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고 이게 약간 극단 메카네만의 문화가 좀 정착되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좀 안 됐던 부분인데 이 주변 상가마다 매장에 우리 포스터가 안 붙어 있어요. 네, 이것도 당장 조금 계속 문화적으로 좀 정착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소모임이나 뭐 인스타 뭐 카페, 뭐 블로그 뭐 하면 다 좋은데 당장 원래 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인력이 다 빠져나가 버린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그런 컨텐츠적인 SNS 쪽 컨텐츠 쪽에서는 지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해나가자라고 지금 말을 좀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온라인 홍보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그 카페랑 인스타가 전부. 카페, 인스타, 웨이브 소모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웨이브 유튜브에도 올라가잖아. 지금 계속 우리 거 영상 업로드하면서 메카닉 계정이 오늘 파졌으니까 오늘 파졌으니까 오늘 봤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메카닉 공식 유튜브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날버린 엄마 집부터는 다 제 계정에 올라갔었던 거란 말이에요. 다 공개 영상으로. 그거 꽤 많이 보러 왔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단원분들 카페 가입하신 분들도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 유튜브에 딱 그게 영상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구독이나 그 시청 같은 걸 좀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돼요. 유튜브 영상 올리는다 해서 알고리즘에 뜨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지금 요즘에 쇼츠로 유행을 하는데 릴스나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 임팩트를 강하게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틱톡도 아직도 많이 하나? 네, 근데 그게 틱톡이나 문제 쇼츠나 그리고 막 챌린지도 괜히 올리고. 그 우리 운영진 중에 그런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 편집을? 그냥 그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쇼츠 그러니까 같은 핸드폰 어플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팀장이 아까 봤듯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됐어요. 네. 지금부터는 임시로 내가 그걸 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재능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편집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찍어서 올리겠다. 나 간단하다는 거밖에 못하지. 못해. 안 해봤지. 뭐 자막이나 달고 앞에다가 뭐 그 뭐야 썸네일이나 붙이고 뭐 그런 거만 하겠죠 뭐. 야, 저기 우리 은수님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민낯을 드러내니까 투명합니다. 우리 웹 드라마 같은 가족이니까. 웹 아니 이거 할 없어요. 챌린지만 올려도 그러니까 챌린지. 맞아요. 드라마 맞습니다. 똑같은 데다가 우리가 연극하다 말고 우리끼리 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거기 밑에 우리 메칸에 수업 얘기 들어주세요. sorry. 그 요즘 숏폼 영상으로 간단하고 짧은 일상 연기를 찍어서 올라오는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극단이니만큼 그런 강점을 좀 살려서 저희끼리 조금 짧은 시나리오를 짜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상황극, 잠깐 상황극. 제가 지금 저는 당근마켓을 되게 자주 하는데 당근마켓에 동네생활이라는 탭이 있어요. 맞다. 근데 그 동네생활 탭이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 주위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 주말에 거기에 들어가 보기만 하면은 뭐 축구하실 분 구합니다. 아니면 뭐 하실 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 거기에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고 좋아요도 되게 많이 달리는 그거라서 저희가 무슨 활동을 하거나 무슨 일정이 있을 때 거기에도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당근도 있네. 맞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민원이가 가게 하잖아요. 가게 하면서 마케팅 공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원 외관 카페 치면 1등으로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민원이를 한번 초청해서 야 민원이 민원이가 여태까지 홍보팀장 아니었습니까? 지금 걔가 방문해서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민원이한테 압박을 좀 줘서 머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네, 민원이가 여기까지 홍보팀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걔가 홍보팀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압박을 줘서 다시 하게끔 만들어야지. 어쨌든 풀어서 누구라도 아, 알게 네가 그거 좀 여럿이 알면 찍어봐. 아니, 근데 진짜로 걔 가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홍보는 뭐다 했어요. 진짜. 멋있다. 당근도 했고 지금 여기 그 나오고 메카닉도 하라 그래.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압박을 줘서 하면 어떤가. 그러니까 장사하니까 뭐 그 굿즈 만들어서 한궁동에 돌리기도 했고 고민이 많으시네.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얻고 그러니까 혼자만 하기 힘드니까 물론 근데 뭐 편집이 안 돼서 안 된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편집을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고차원적이게 못한다.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사실을 본질적으로 사실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 근데 자, 쉽게 자. 물어보자. 약간 이러면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거를 전담해서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해서. 네, 왜? 더 정확하게 중요한 하면. 건데 제가 안 편집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할게요. 뭐. 너 와. 네가 이제 홍보팀장 한다겠다. 아니 팀장은 아니고 말단 직원으로 해가지고. 저도 조금 더 일단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진짜 홍보예요. 우리도 맨날 홍보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좀 쏟기는 하는데 아까 뭐 공연 때 뭐 저희들 나가서 뭐 도는 거는 솔직히 이벤트성이지 지속적인 홍보라고 보기 힘들거든.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날이라고. 그래서 주의부터 알리는 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필이 돼야 돼요. 얘 회계 아니야? 빨리 지워. 이거 회계.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일단 그거를 좀 힘을 좀 모아 봅시다. 우리 연수도 같이 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운영진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현재 살인 구경하고 있는 것부터 거기서도 왜 뭐 임팩트 있는 거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런 거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순철 오빠 막 헛짓거리하는 거 이런 거 잘라서 올리고. 엑기스 많잖아. 그러니까 아니 차다 저기 그 뭐야 누구야 걔 누구야 그 사진 찍는 애 민철이. 민철이 사진만 긁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도 에이 그거 누가 충분히 여기 끌지 않았어?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콘텐츠 하나만 되죠. 하나를 가지고 올리는 게 좋으니까. 근데 다 똑같은 사진이잖아요 사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뭐 도와주겠다는 우리 은수님이나 우리 미소님이 저 운영팀 내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 좀 해서 만들어주고 아까 예로 뭐 당근마켓도 좀 올리고 한번 다 올려봅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부터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지만 누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것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홍보 마케팅 제가 해볼게요 해서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뭐 하나 무슨 얘기가 있어 그건 나도 할 줄 아는데 잠깐이라도 서로